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짧고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수학 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푸는 센이라는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굉장히 익숙한 교재인 고등수학 상센이 있습니다. 자, 이 교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간단히 드릴 텐데요. 자,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떤 표가 있는데요. 베이직 센, 라이트 센, 개념 센, 그리고 1품까지의 교재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 난이도를 비교할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재에는 어느 수준의 문제가 있는지도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서 만약에 센이 어렵다면 그 앞에 더 쉬운 교재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더 쉬운 교재 중에서도 베이직 센과 개념 센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 차가 있는지, 또 센을 풀고 나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을 때 어떤 교재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센뿐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든지 또는 EBS의 교재들도 이렇게 교재 간의 순서 또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잘 정리해 놓은 표가 있거든요. 그런 표를 활용하시면서 교재를 푸는 어떤 순서를 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책을 더 넘기다 보면, 자,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렇게 빠른 정답이라고 해서 쉽게 채점을 할 수 있도록 정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는 평소에 고등선행이나 중등심화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해설을 보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빠른 정답이 없으면 채점을 하기 위해서 해설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어떤 문제풀이의 전략이나 힌트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빠른 정답을 활용해서 채점을 한다면 그런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차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저기 차례를 보시면 일단 왼쪽에는 고등수학상에 굉장히 큰 단원들이 나와 있죠.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저는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고등수학상 전체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여기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그리고 각 단원별로 기억에 남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단원에서 배웠던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은 다항식이라는 단원의 각각의 작은 소단원 안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를 풀었는지 제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유형에서 이런 문제를 풀었었고, 아, 이 유형의 이런 문제를 내가 어려워했었구나 라는 거를 한 번씩 떠올리고 정리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센에서는 개념 정리가 간단히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개념 정리가 자세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아마도 개념을 다지기 위해 센을 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개념 정리는 정말 간단하게 내가 어떤 내용들을 배웠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A단계의 기본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단계의 문제들은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벌써 A단계의 기본 문제부터 문제를 푸는데 막히는 경우가 있다면 저는 절대로 센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쉬운 교재, 그리고 이왕이면 개념서를 가지고 개념을 정확하게 다진 뒤에 다시 센을 푸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센에서 가장 대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B단계 문제가 됩니다. 자, B단계의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유형, 비슷한 유형들을 반복해서 풀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지금 각각의 유형에는 항상 대표 유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표 문제라고 되어 있는, 자, 이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유형별로 문제를 풀다가 어떤 유형은 유난히 전체가 다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유형 5번, 자, 이 부분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학생들에게
대표 문제만큼은 한번 해설을 보고 그 해설을 따라서 문제를 풀어본 뒤에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다른 문제들도 한번 자신의 힘으로 풀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풀리지 않는 유형은 대표 문제 하나 정도는 해설을 보면서 이 문제를 푸는 원리를 한번 미리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B단계를 이렇게 풀다 보면 자, 세네는 가장 마지막에는 항상 C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세네 C단계는 물론 좀 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C단계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센을 심화 문제집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단계는 그래도 B단계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학생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거리로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C단계를 풀다 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못 대겠다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98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여기에 12쪽, 자, 보이실까요? 12쪽에 유형 1이라는 게 적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가 12쪽의 유형 1번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아이디어가 여기에 사용된다라는 설명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12페이지를 해서 유형 1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잖아요. 이 내용을 여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자, 한번 볼까요? 107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3쪽에 유형 3번 그리고 17쪽에 유형 9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페이지로 가서 내가 그 유형의 문제들을 풀 때에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여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이미 이렇게 활용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혼자 공부를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자녀분이 굉장히 어려서 아직은 중등과정이나 고등과정의 공부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교재별로 난이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각 교재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에는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문제집에 난이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또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을 잠시 점검해 보는 시간의 의미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